안녕하세요. 자, 라이노 3D의 그 섭디 툴을 활용해서요. 자, 수도꼭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거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에 있는 그 수도꼭지를 찾아서 요거로 이제 모델링 하기로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BK6021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 도면을 그 웹사이트에서 구해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작업을 할까 합니다. 자, 이 도면은 제가 좀 약간의 좀 가공을 했는데요. 그 이런 수치들을 제가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측은 정확한 실측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요 뭐랄까요, 이 도면의 이미지대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섭디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수를 사용해서 하는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을 그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요 사진의 출처는 다운14.com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요 사이트에 가면은 요 도면을 아마 쉽게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다른 수도꼭지 모양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찾아서 다른 스타일로 또 한번 모델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라이노 3D로 가져와서 모델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 제가 완성된 그 완성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키샷에 불러온 그 라이노의 그 결과물인데요. 요것도 그 반사체를 얘랑 어울리는 이미지로 많이 이제 찾아봤는데, 뭐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키샷까지 불러와서 그 렌더링 하는 방법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라이노 3D에서 그 작업한 결과물인데요. 처음에는 섭디로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거를 그 넙스 형태로 그 변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각조각 그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섭디로 작업한 그 형태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몰 오브젝트 밀리미터로 선택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고요. 자, 프론트 뷰에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 뷰 이 뷰포트 타이틀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자, 화면을 확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스냅과 그 다음에 플래너를 활성화 시켜주고요. 오스냅은 엔드 포인트만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건볼도 활성화 시켜주시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그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면 쇼 툴바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비트맵, 자, 클릭을 해서, 자, 툴바를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스 백그라운드 비트맵 아이콘을 눌러서, 자, 제공된 BK6021 도면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고요. 자,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7을 눌러서 그리드를 잠시 없애주시고요. 자, 여기 전체의 높이가 여기서부터 바닥까지가 137이라는 선이 이제 이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치수선에 맞게 이 도면을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37의 라인을 그려주시는데요. 자, 요거를 그리기 전에 앞서 자, 이 다운14.com 사이트에 가면은 이 도면 말고도 또 다양한 수도꼭지에 맞게 도면들이 또 제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요거를 완성하고 다른 스타일의 수도꼭지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37이라는 라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자, 스타트는 0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0이라는 거는 XY의 원점에 첫 번째 포인트를 찍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37을 입력을 하고요. 자, Shift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스냅이 작동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네, 선을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137이라는 요 길이대로 똑같이 도면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쪽에 결국은 여기와 여기도 똑같이 그 137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에 얼라인 백그라운드 비트맵이 있어요. 자,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으면은 정확하게 선택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드 스냅은 꺼주시고요. 자, 여기 교차되는 요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첫 번째 포인트 클릭 하나.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 그 교차되는 지점에다가 자, 마우스 왼쪽 클릭 둘. 자, 그 다음에 자, 엔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기가 세 번째가 됩니다. 셋. 예, 그 다음에 아래쪽이 네 번째 클릭. 예,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도면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여기도 엔드 포인트로 잡아서 이렇게 잡아 빼면은 정확하게 137이라는 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치수선이. 자, 그럼 요거는 위아래의 스케일을 줘서 센터 라인을 찾아줬고요. 자, 요거는 빨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컬러를 네, 이렇게 구분하는 차원에서 네, 빨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작업을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서브티툴을 꺼내야 되니까 자, 여기 그 뉴인 V7 탭을 눌러서 첫 번째 요 서브티툴을 눌러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툴바를 이렇게 꺼냈고요. 자, 요거는 플레인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create subd 플레인이 있어요. 자, 요거를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은 여기에 맞춰서 그려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자, 요거를 그리실 때요. 자, 위쪽에 보면 카운트가, 혹시 카운트가 둘로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클릭을 해서 각각 4로 다 입력을 해서 4개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플레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시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뷰에 와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90도로 네, 이렇게 회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네, 이렇게 끝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 포까지 맞추고 싶다면은요, 예, 요거를 이렇게 그 탑에서 90도를 회전을 하고 요거를 네,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아마 일치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일치가 안 된다면은 예, 좌우로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가 맞게 됩니다. 자, 다시 탑뷰에 와서 이렇게 회전을 해 주고요. 자, 이거를 원래대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자,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섭디 뭐라 할까요? 그 스무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토글 섭디 디스플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탭키입니다. 탭.
예, 그래서 탭키를 활용해서 요거를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물체는요,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둥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만들기 전에 앞서 미리 이거를, 위쪽에다가 하나, 예, 또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또 조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이어 1번으로 할당을 해 놓을게요. 자, 첫 번째 물체 선택해서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리고 전구 아이콘을 눌러서, 네, 일단 숨겨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둥그렇게 이제 해주려면은, 팔각형 형태로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폴리곤에 센터 레디우스가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여기 넘 사이드가 아마 뭐 5나 6으로 되어 있으면은, 팔각형으로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서, 자, 요 가운데에다가 팔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켜서 요 가운데에다가, 네, 이렇게, 요 크기에 맞는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스냅이 먹거든요. 그 아래쪽에다가, 네, 이렇게 요 크기에 맞게 비슷하게, 네, 팔각형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 포인트를 옮겨서 여기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탭키를 꺼놓은 상태입니다. 탭키를 눌러서 지금 subD 툴, 그쵸? 네, subD 툴로, 네,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포인트를 이제 각각 이제 옮겨 주셔야 되는데, 자, subD 툴에 보면은, 버텍스가 있어요. 셀렉션 필터에. 그럼 요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창이 떠요. 자, 그러면은, 물론 요 세 가지를 어떤 거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같이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개만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포인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드 상태라면은 여기에 면도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면이 뒤집혀 있는데요. 자, 전체 선택을 하려면은 이 subD를 선택을 하시면은 메쉬, 폴리서피스, 네, 아무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면의 방향을 뒤집어 주면 또 작업하기 편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갈색으로 아마 보이지 않을 건데, 양쪽 면이 회색으로 보인다면 그대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셀렉션 필터가 없다면은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얘네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가면서 작업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필터 창을 꺼낸 다음에 요 세 개를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지 않아도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니까 오스냅에 보면 버텍스가 있어요. 자, 버텍스를 켜서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는, 자, 그럼 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거든요. 그럼 요거 창 닫아주고, 얘는 삭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탭키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그리고, 자, 다시 창을 꺼내서, 자, 그러면 반쪽을 작업을 해주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대칭 형태로 이제 작업이 될 건데 요 면을 지워 줄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주고요. 자, 요거는 여기에 맞춰 주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드가 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네,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를 이동해서 모양을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얘를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쉐이드 모드로 일단은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의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탭키를 누르게 되면 반쪽이 이제 지워졌기 때문에 여기가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요거를 이제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리플렉트 서티 오브젝트가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물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명령어를 내릴게요. 자, 명령어를 먼저 내리고 전체 선택.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버텍스 스냅으로 여기와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픽 포인트 on the side to keep이라고 나오는데 요때 아래쪽을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마우스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해서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서티 오브젝트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해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을 해서 자, 전체를 선택하면은 리플렉션 플레인의 스타트점을 물어봐요. 그래서 버텍스 스냅이 켜진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 요 끝에를 클릭. 네, 그럼 여기 pick a point on the side to keep이 나오면은 아래쪽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을 해주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으로 여기 위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럼 다음과 같이 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칭 형태로 작업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대칭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뭔가 여기에다가 엣지를 추가를 하실 때는 아래쪽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래쪽 기준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위쪽에다가 뭔가 뭐 커브를 추가한다 그런 거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래쪽이 기준인데 여기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자, 여기 색상이 이렇게 칠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결과를 보시면 지금 아까 우리가 탑에서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팔각형을 그리고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스냅을 활성화 시켜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언두를 해서 돌아가도록 하고요. 네. 그럼 요 스냅을 잡으실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은 요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스케일을 약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얘를 줄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 포인트를 옮겨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어떻게 했나요? 자, 버텍스 필터를 켜서 일단은 요게 세 개를 다 켜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를 잡아서 요 끝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탑에서 바라보면 문제는 없지만 퍼스펙티브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켜주게 되면 이 포인트를 옮기면은 지금 여기 탑에서 퍼스펙티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얀색 라인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투영이 돼서 스냅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자기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자기 좌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고수를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팔각형의 스냅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젝트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좋은 기능이니까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포인트를 포인트가 아니죠. 반대쪽을 이제 지워야 되겠죠. 물론 지우지 않고 이 상태로도 가능합니다. 해볼까요? 자, 아까 여기 리플렉트 subd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쵸? 네, 요거를 실행하시고 전체를 잡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으로 아래쪽을 클릭,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해서 여기 위쪽을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 아래쪽을 픽한 부분이 이렇게 밝은색 영역이 나오고 위쪽에는 약간 어두운 색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까처럼 그 반쪽을 지워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옮겨보면은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기준에 맞춰서 요거를 이제 조절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주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둥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둥그런 형태의 모양만 나오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 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도면의 색상이 검정색이라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디폴트에 있는 이 컬러를 뭐 빨강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한다면 아마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얘네들을 잡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 이동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도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좀 상당히 많이 이제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쵸? 자, 이제 엣지를 요 그 엣지를 추가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이동. 자, 그럼 요 가운데에다가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insert subd 엣지 링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엣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 센터에다가 입력을 하고 싶으면은 그 미드 스냅을 켜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보면은 정확하게 가운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잡아서 또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여기도 자, 여기도 좀 하나가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다시 subd 엣지 링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시고 엔터. 네, 이렇게 맥스랑 이게 거의 흡사해요. 참고로 요 엣지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요, 연속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 네, 이렇게. 자, 그럼 탭키를 눌러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이제 위쪽의 부분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쵸? 네. 어렵지 않죠? 항상 이렇게 엣지가 추가가 되면은요,
그 간격을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 간격을 보시면 여기와 여기 간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 엣지의 간격을 비슷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위쪽에서 봤을 때의 또 모양을 이제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요,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또 이렇게 이동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이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인데, 네,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들어간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탭키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이제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익스트루드와 그 다음에 옵셋이 있는데요. 일단 요 두 가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익스트루드 섭디를 사용하시려면은 여기 위쪽에 포인트와 커브 엣지는 두 개를 다 꺼주시고요. 일단 서피스와 페이스만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섭디를 선택해서 전체를 잡고 일단은 내려주게 되면은, 자, 일단 두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디렉션이 아마 기본이 프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면이 위쪽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3D Max 같은 경우는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보더를 잡아서 여기 가운데 점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은 뭐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 레벨에서 면을 줄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면을 잡아서 내려주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할게요. 이쪽에서 Z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옵셋 섭티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일단은 옵셋을 적용하기 전에 서페이스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 섭디, 그 다음에 전체 선택,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면의 방향이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두께를 줄 것이냐. 네, 그럼 요게 가로 안에 플립올. 네, 그럼 요거를 체크하시고, 딜리트 인풋은 yes를 해주셔야지 기존에 있는 물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노로 되어 있으면은 물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에 좀 불편해지죠. 자, 그리고 엔터를 쳐서 네, 여기에 이렇게 두께가 생성이 됐는데 조금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명령어 주시고요. 디스턴스는 한 10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플립올 엔터. 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버텍스를 켜주시고 네,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커브 엣지는 꺼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주고요. 또 한 번 또 다시 그 아래쪽의 면을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아래쪽의 면을 잡아줍니다. 지금 서피스가 선택된 상태예요. 자, 이번에는 옵셋이 되는 게 아니라 옵셋은 서페이스에 있는
물체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익스트루드 섭디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디렉션을 Z축으로 이제 바꿔 주신 다음에 네, 한 이 정도만 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버텍스를 켜준 다음에 자, 요거는 끌게요. 그래서 버텍스만 움직여서 또 이렇게 결과를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요게 처음에는 아마 버텍스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쪽에 그 퍼스펙티브에 요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포인트를 하나하나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쵸? 자, 탭키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제 탭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자, 너무 빨간데 자, 요거를 다시 블랙으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끝쪽에는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크리스라는 명령이 이렇게 작동이 돼요. 네, 그럼 요런 부분들은 없애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remove crease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커브 엣지를 활성화시켜 주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엔터를 치면 네,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자, remove crease를 눌러주시고 셀렉션 필터는 커브 엣지로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엔터 그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좀 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지워주시고요. 여기 아래쪽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지워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유연한 형태가 됩니다. 자, 나중에 이 모서리화 시키려면은 엣지를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항상 탭키를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같은 위치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자, 여기가 모양이 좀 안 나오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엣지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요 부분은 마찬가지로 섭디 엣지링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셀렉트 엔터 그렇죠? 가운데 잡고 포인트 잡아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엣지가 추가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이 엣지를 이렇게 옮겨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격을 항상 100% 균등하게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주변의 엣지를 이렇게 옮겨 주셔야 됩니다. 뭐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원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는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자, 탭키를 눌러서 자, 결과를 확인을 해 보고요. 자, 여기가 맞지 않다면 네, 이렇게 그 스무드가 된 상태에서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뭉개지는 이유는 지금 엣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색깔을 또 다시 조금 더 빨강색으로 주고요. 자, 이제 여기가 또 아래쪽으로 또 면이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페이스로 또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만 이렇게 윈도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내려주면 되겠죠. 뭐 이 정도만 내려주고요. 버텍스를 또 선택을 해서 위치를 또 잡아줍니다. 이렇게 섭디도 그렇고 라이노 3D의 섭디나 3D 스튜디오 맥스에 있는 그 폴리 모델링도 이렇게 버텍스를 가지고 거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버텍스 하나하나를 다 건들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자, 여기가 이렇게 옴으로써 주변에 있는 버텍스까지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같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일자가 되고 싶다면은요, 요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쵸? 아래쪽에 버텍스를 다 잡고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자 형태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그 익스트루드 섭디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면을 또 잡아주고요. 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섭디 엣지링 추가를 하고 또 다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또 버텍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다시 탭키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을 해봅니다. 자, 대략 기본적인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다리꼴 형태로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는 버텍스를 일일이 수정해서 작업을 하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 거는 다른 방법을 활용할 겁니다. 자, 어떤 방법을 활용할 거냐면은 일단은 요런 데를 좀 디테일하게 일단 버텍스를 옮겨주고요. 자, 여기를 선택하시고 위쪽을 약간 이렇게 줄어들게 할 겁니다. 그거는 자, 여기 케이지 에디트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트랜스폼 쪽에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바운딩 박스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드 좌표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리고 케이지 파라미터의 그 조절할 포인트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그냥 444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엔터를 치십시오. 또 다시 엔터.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케이지 형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잡아서 좌우로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살짝만 기울기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12를 눌러서 포인트 해제한 다음에 요 케이지는 그대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볼륨 형태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래쪽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위쪽에 이 모서리 부분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모서리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냥 엣지를 계속해서 추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아래쪽 부분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엣지링을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은 검정색으로 바꿔서 잘 보이게 할게요. 그리고 F7을 눌러서 그리드도 없애주고요. 다시 여기서 오른쪽 엣지링, 자, 선택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엣지를 추가를 하는데 좀 어렵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선택을 해서 추가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 자, 이게 좀 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미드 스냅을 끌게요. 그래서 우측으로 엣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버텍스도 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엣지를 추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도 우측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요거는 탑에서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엣지가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탭키를 눌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거를 쉐이드 모드로 잠깐 봐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모서리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날렵한 그 모서리를 만들어내고 싶다면은 엣지가 하나가 더 들어가 주면 좋아요. 그래서 3개 정도만 들어가면은 더 모서리가 더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도 그 엣지링을 선택해 주시고, 자, 아래쪽에 엣지를 또 다 잡아줍니다. 엔터. 이렇게, 그쵸? 다시 탭키. 네, 그럼 이제 모서리가 또 아래쪽에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또 엣지를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insert point to mesh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엣지를 추가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고 클릭, 클릭. 자, 이렇게 클릭. 또 명령어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는 버텍스 스냅을 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요 간격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끊어주시고 또 다시 여기서 출발. 엔터. 네. 자, 위치는 언제든지 버텍스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탭키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모서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버텍스가 존재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좀 예, 죄송한데 언두를 잠깐 하고요. inset이라는 명령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inset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을 잡아서 지금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면을 잡았어요. 여기 서피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잡아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엔터, 엔터. 지금 디스턴스가 0.1인데 자, 일단 그냥 엔터 칩니다. 그러면 아래쪽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인셋이 먹는데 조금만 더 많이 줘볼게요. 0.5 정도 줘볼게요. 엔터. 자, 그리고 버텍스를 켜서 위치를 잡아주고 자, 여기를 만나게 해서 지워야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좀 복잡합니다. 인서트도 명령을 이용해서 자, 버텍스 키고 여기랑 예, 라인을 이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랑 합쳐주면 되는데 자, 여기 또 보시면은 스티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웰드 개념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버텍스나 엣지를 그 합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합치는 명령어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고 버텍스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세컨드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와서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얘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버텍스 잡고 또 여기 버텍스 클릭, 클릭.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버텍스를 동시에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버텍스 잡고 요 명령어를 적용해 주셔도 돼요.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엣지를 추가를 해서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텍스를 두 개를 잡아서 스티치. 네, 엔터. 네, 여기는 수동으로 해야 되겠네요. 다시 명령어 주고 버텍스 잡아서 여기 세컨드 버텍스가 나오잖아요. 여기 버텍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자, 탭키를 눌러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요 버텍스를 어딘가에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바닥은 뭐 평면이기 때문에 인서트를 이용해서 네,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탭키. 네, 그러면 대략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네, 추가를 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래쪽은 뭐 굳이 면이 없어도 탭키를 누르면은 어차피 아래쪽은 안 보이잖아요. 뭐 그래서 아래쪽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모서리 만드는 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요거는 자, 나머지는 다음 편 영상에서 계속해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